2016년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 불리는 최순실로 인해 당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당시 한나라의 대통령 뒤에서 일개 아줌마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하여 국정농단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와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약 400년 전 조선에도 국왕의 뒤에서 권력을 남용했던 비선 실세가 있었습니다. (1592년) 갑작스럽게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 정부는 크게 당황하게 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의 진격이 두려웠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 파천길에 오르게 됩니다. 더불어 평양에 도착하며 사태를 관망하던 상황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이 평양성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자 명나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선조는 조선 정부를 둘로 나누는 분조를 실시하게 되는데, 분조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왕세자의 지위를 얻은 자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왕세자로 책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여러 아들들 중 그나마 총애했던 신성군은 피난길에 죽었고, 제일 연장자였던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고 인망이 없어 신임을 받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뒤이어 선조는 광해군에게 알아서 잘 수습하라는 딸랑 말 한마디만 남겨놓은 채 의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나라가 위태롭게 흘러가자 왕세자의 지위에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등 많은 공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7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왕위에 대한 기대치가 커져가던 상황에 1606년 선조의 계비 임모광우가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 때문에 선조는 자신의 출신 성분과는 다르게 적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진왜란 때 수많은 공을 세웠던 광해군을 다시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물려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편승한 소북파도 유영경을 중심으로 영창대군의 뒤를 밀어주니 광해군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선조는 대놓고 미워하던 것도 모자라서 왕세자의 지위까지 뺏으려 하던 찰나 상궁 김씨가 등장합니다. 상궁 김씨는 천민 출신으로 일찍이 궁궐에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세자 광해군의 동궁전 라인으로 있었는데, 광해군이 분조로 의조를 떠나 있을 때 잠시 선조를 모시다가 눈에 띄어 승은을 입었지만 이미 동궁전 라인, 즉 광해군의 잠자리를 모시던 시녀였기 때문에 승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궁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살아있을 때는 선조와 광해군을 동시에 모시게 되어 두 부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선조 곁에서 광해군을 미워하는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데에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을 하니 꾀가 많고 머리가 좋았던 상궁 김씨는 선조와 광해군의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결국 1608년 지병이 악화된 선조가 죽으면서 광해군을 최종 왕세자로 확정하게 되고, 광해군은 34살의 나이로 조선 제15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왕으로 밀어준 대북파의 이산해와 의병장으로 대활약했던 이이첨, 정인홍 등이 광해군을 지지한 공로로 중용대기에 이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궁 김씨도 광해군의 총애를 더욱 받게 되었는데, 광해군은 상궁 김씨를 후궁으로 앉히고 싶어 했으나 이미 선조에게 먼저 승은을 입어 자신의 후궁으로 삼지 못하게 됩니다. 야사의 기록에 의하면 상궁 김씨를 침실로 들이려던 광해군에게 나이 든 궁녀가 김계시는 선조 대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간언하자 광해군이 부끄러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상궁 김씨, 즉 김계시의 이름은 한자 뜻풀이를 하면 개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개시, 개똥, 개희, 가시 등 여러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궁전 라인이라면 세자의 잠자리를 모시는 궁녀라 외모도 예뻤을 텐데 김계시는 못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계시는 당시 중풍을 앓던 선조가 광해군을 폐위하려 하자 약밥을 올려 급체로 죽게 만들어 야사의 독살설이 퍼지게 된 장본인이었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을 곁에서 모시는 제조상궁으로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계시는 명석한 두뇌와 사리분별, 그리고 광해군의 정치적 조력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광해군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일종의 매간매직도 암암리에 진행했다고도 하는데, 이것을 상궁 김씨, 즉 김계시를 통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웠던 이이첨도 광해군의 절대적인 신뢰로 권세가 막강해져 갔는데,
이이천마저도 김계시에게 빌부터 내외의 크고 작은 벼슬을 모두 협의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인조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 조선의 권력 서열은 김계시, 이이천, 광해군 순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매간매직을 일삼으니 소위 인사권을 장악하게 된 김계시는 많은 양의 뇌물을 받으며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게 됩니다. 더불어 광해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였습니다. 이 때문에 1613년 임목대비와 아버지 김재남이 광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소북파를 일거에 몰아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축옥사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창대군을 죽이며 그 책임을 임목대비에게 물어 유폐하는 사건을 태모살제라고 부릅니다. 한편 광해군으로 인해 탄압을 받던 서인들은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저원군의 아들 능양군을 옹립해 광해군과 대북파 세력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임목대비의 유폐를 이유로 반정을 도모했는데, 반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궁안에 파다해지며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 반정 주동자 김자점에게 뇌물을 받은 김계시는 그럴 리 없다며 광해군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반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수많은 상소와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김계시가 그럴 일 없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반정군이 창덕궁에 쳐들어오자 사태를 직감한 광해군은 피신하게 되지만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럼 김계시는 어떻게 되었느냐? 반정군 처형 대상 1호가 김계시였습니다.